한국서부발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CEO 서평 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두 번째로 볼 산업은 비대면 산업이죠. 비대면 산업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언택트, 끊어지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온택트, 온라인 택트, 서로 마주치는, 서로 온라인으로 마주보는 그런 시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셀링 디온이 있고요. 안드레아 보첼리가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 랑랑, 피아니스트죠. 존 레전드. 이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제일 좋으세요? 근데 더 큰 질문이 있죠. 위 음악가들이 이 5명이 동시에 공연을 하면 입장료가 얼마면 우리가 갈까요? 네, 랑랑의 연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5명의 모든 연주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레이디 가가가 기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110개 팀이 참여한 One World, Together at Hom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이런 팝스타를 비롯한 여러 예술가들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안을 준 것이 One World. 우리는 집에 있지만 Together, 함께한다 라고 했죠. 한국의 대표적인 우리 아이돌 스타들 방탄소년단 BTS는 방방콘을 했습니다. 뭐예요?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펼칩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한 달이 안 돼서 조회수를 합치니까 1억 회가 넘어가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택트의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서로 보고 싶고 연결되고 싶거든요. 온택트에 연결이라는 개념이 합쳐지니까 온택트가 되더라라고 보는 거죠. 언택트는 이용자가 사람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제품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하죠.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IT 기술이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언택트 소비가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사람 보고 싶죠. 그래서 온택트 문화가 펼쳐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리 생활에 지쳐 온라인으로 외부와 연결해서 각종 문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랜선 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어는 뭐예요? 관광이거든요. 몸이 가야 되느냐? 아니지요. 현지 가이드나 지자체 정부기관이 온라인으로 유명 관광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행 플랫폼인 마일리얼 트립이었어요. 이탈리아 남부, 남프랑스, 영국 런던 등 전 세계 인기 관광지의 랜선 투어 상품을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유료예요, 유료.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료로 이렇게 영상들을 보고 나면 직접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에어비앤비도 굉장히 위기에 빠졌습니다만은 셀럽들과 함께 여행, 요리, 운동 등의 온라인 체험을 하고 있는데 2020년 4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체험만 했는데 약 12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요가 체험, 그리고 양과 함께하는 명상 체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랜선 회식인데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랜선 회식을 하고 나서 상당히 재밌었다. 집에서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하나씩 사놓고 아니면 회사에서 보내주는 음식과 와인들을 즐기는 그런 파티를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벤트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서로 오프라인에서는 못 만나지만 온라인으로 서로의 동향도 묻고 서로의 친밀감을 높이는 그런 형태의 온택트 서비스도 있었고요. 랜선 결혼식도 하고 랜선 응원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어딜까요? 커머스, 온라인 쇼핑입니다. 2020년 3월이죠. 터지자마자,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온라인이 3월 달이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 2달 지났을까요? 전년 동기 대비에 11.8%가 증가합니다. 12조 정도의 온라인이 펼쳐지는데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50대 이상 실버 세대의 온라인 커머스 이용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온라인의 확산을 이번에 코로나가 가져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코로나19가 가져온 것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안전의 미래죠. 안전이 왜 중요할까를 했는데 사실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안전제일이 성공시키는 사업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2018년에 오픈했습니다. 햄버거 레스토랑인데요. 크리에이터
근데 여기는 세계 최초로 로봇이 햄버거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기계가 있었죠. 근데 별로 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로봇이 오히려 더 위생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커피라는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2018년에 로봇 카페이자 무인 카페인 비트를 런칭해서 70개를 열었는데요. 커피 가격이 절반 수준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 조금 보시겠습니다. 아주 인기가 있으셨습니다. 로봇 치킨이라는 발음이 로봇 치킨이네요. 로봇 치킨. 로봇 2대가 일을 합니다. 한 대는 튀김옷 반죽을 입히고요. 한 대는 튀기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 약간 싸겠죠? 근데 어떻게? 역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봇 치킨의 치킨 튀기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로봇을 들여놓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호기심 때문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계속 찾진 않았죠.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다 이 로봇 카페 사진 올리면 주목을 받았죠. 신기함의 벽, 신기하기만 했었다는 거예요. 한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바꿨습니다. 어떻게 봐요? 신기를 로봇에 대해서 이거 신기한 거야? 아니죠. 이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래학자인 마틴 포드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B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은 전체적인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이 적고 로봇 기계가 많은 장소에 가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바꾸고 자동화의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19가 가져오는 것은 뭐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배민이죠. 그리고 LG전자 등이 서비스 로봇의 개발에 아주 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이 안전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업으로 퍼시스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그래요. 특히 1인용 업무 공간 솔루션이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 파티션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1인용 업무 공간에 대한 가구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저는 교육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교육의 미래는 한마디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교육이 뜨면서 추세는 가속화되었는데 모든 학생이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홈 에듀케이션 시대가 초중고 학생들의 삶을 바꾸고 있죠.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은 역시 교사분들이에요.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죠. 한 중학교 교사는, 수학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5분 영상을 만드는데 제작, 기획, 편집, 구상까지 5시간. 한 주에 4개 수업을 하는데 주말에 쉴 틈도 없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쌍방형이나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3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본인들의 영상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럽니다. 반대로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사실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에듀케이션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 학습 공백들을 학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공백을 채우고 있었고요. 이런 홈스쿨링 사업이 뜨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라든가 또 노트북의 판매가 급증한 것을 보면은 온라인 에듀케이션 산업이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학원 대신에 인터넷 강의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인터넷 강의로 바뀌는 이런 초중고와 이 성인 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만나는 선생님의 정체가 사실 AI라는 거죠. 에듀테크가 이런 인터넷 강의의 플랫폼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에듀테크에는 이제는 AI가 탑재가 되면서 몇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면은 이용자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맞추고 틀릴지를 AI가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AI가 이용자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더 해야 할 공부, 하지 말아야 할 공부, 그리고 맞힐 문제, 맞히지 못할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개별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결국
온라인이 되니까 역시 인공지능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온라인 교육이 세 가지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이 나타나는데 특히는 첫 번째는 금융 중개 탈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육의 길드 시스템이 해체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화라 그러는데요. 이건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들이 아주 열리고 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이나 서울대학교의 모든 수업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향상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온라인 플랫폼을 쓰면서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길드 시스템의 붕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길드는 중세 유럽의 동업자 조합이었죠. 길드 시스템이 이렇게 예를 들면 학사, 석사, 박사를 뜨는데 지도 교수님이 계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길드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온라인 교육은 강의 자료나 교육 콘텐츠의 범위가 대폭 확장되면서 이런 길드 시스템이 붕괴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그래서 명문대학도 위태롭다고 합니다.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학기에 수천만 원, 수백만 원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던 학부모 학생들이 온라인 원격 수업만으로도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팬데믹은 전체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온라인은 어떻게 누구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학비가 너무 비싼 고급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등록금 반환 소송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거죠. 역시 에듀테크에 대한 투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 많이 변화했듯이 우리의 생활도 많이 변화했는데요.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라는 것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홈 트레이닝이죠. 예를 들면 메시나 손흥민 등이 하는 홈트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걸 따라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온라인 기관에서 홈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관도 완전히 발길이 끊어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넷플릭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오프라인 컨텐츠의 문화예술들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컨텐츠의 문화예술들이 온라인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미술관들이 온라인으로 변하는데요. 미술관의 한국 근현대 서예전이라는 영상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재미있게도 이렇게 한번 미술관을 주마간산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큐레이터가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해주는 이런 최고의 큐레이팅 서비스를 볼 수 있다는 게 제 감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보험 소리,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역시 엄청나게 전망치의 2배가 초과될 정도로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 재택에 대한 것들을 봤는데요. 역시 이것이 일자리의 미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원격 근무죠. 원격 근무. 직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노동자들은 원격 근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홈오피스 산업, 아까 보셨던 회사 내에서도 이런 1인 가구들이 늘어나지만 홈오피스 산업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all-in roo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 하나에 모든 것을 갖춰서 일하고 식사하고 휴식까지 할 수 있는 맞는 기능을 갖춰야 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대형 면적의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이제 그냥 특히 미국은 재택근무를 계속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연장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의 변화라든가 재택근무의 선호도가 상당히 올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재택근무를 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재택근무를 하면 유연근로제가 되는 것이고요. 52시간 근로제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규제가 사라지죠. 회사 바깥에 맞춰서 개인 사정에 맞춰서 자유로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의해서 월급,
시급들이 지급되는 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성과, 해결한 과업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특히 미국의 동향들이고 이것이 한국으로도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확한 과업 지시와 과업에 대한 평가와 여기에 따른 개개인의 성과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거대한 경영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 가지 노동자, 필수 노동자, 지식 노동자, 그 외 노동자가 있는데요. 그 외 노동자들에게 뭐 사실 굉장히 그 고용의 위기가 오고 있다. 기기 이코노미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기 이코노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택근무 이렇게 가 되면은 뭐가 변할까요? 부동산이 변합니다. 부동산. 기업 사무실 수요가 감소하겠죠. 자영업 가게 수요가 감소하겠죠. 지금 상가의 위기가 상당한데요. 예. 주택 공급이 과잉되면서 가격 하락의 위험성이 터집니다. 특히 어디에? 도심 지역의 주택, 아파트의 공급은 점점 줄어들 거다. 그리고 관광 밀집 지역의 부동산도 역시 가격이 하락할 거다.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가 변화하고 물류 창고나 유통센터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주로 미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재택을 하거나 원격으로 업무 처리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대여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서부발전에 우리 직원들께서 듣고 계시는데 재택근무가 되면 에너지가 필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재택근무를 하면 에너지 소비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운전을 안 해도 되고요. 에어컨이나 히터, 사무실 공간에 이런 공간에 대한 대량 에어컨 히터들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에너지 소비는 약간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면 재택근무는 수요 증가를 제동을 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미래 산업입니다. 결국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미래 먹거리는 어디에서 펼쳐질까요?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기존 산업이 비대면 산업으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성장의 구조를 가지는 거라면 성장 자체는 역시 미래 산업이어야 되겠죠. 미래 산업은 한국형 뉴딜 계획, 디지털 뉴딜의 5가지 과제에 아마도 큰 성장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데이터 댐. 두 번째가 지능형 정부. 세 번째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리고 네 번째 국민안전 기반 시설. 다섯 번째가 디지털 트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기본은 역시 AI죠.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역시 팬데믹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스마트의 핵심적인 과제들이 나타나죠. 이 스마트가 붙을 때 저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5가지 과제 중에서 마지막이었던 디지털 트윈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썼던 조선일보의 글이나 아니면 퇴계 이기원론과 스마트 팩토리라는 영상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산업들의 기반 기술로 AR과 VR이라는 또 앞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만 새로운 미래 산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언택트 시대의 문화 활동도 있지만 예를 들면 롯데홈 쇼핑이 하고 있는 핑거 쇼핑, 점원 없이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까지 가능하도록 한 AR, VR 서비스관 또는 사비나 미술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VR 전시 감상 2가지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이 내용들 보시게 되면 역시 우리가 미래 시대의 어떤 그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언택트 그리고 또 AR, VR 산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에 관련된 교육과 홍보 사업들이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의 3가지 측면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에 관한 것들, 두 번째는 비대면 산업에 관한 성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미래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인 미래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피터 드로커의 말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예측하고 그게 반응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우리의 손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우리 피터 드러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 2021의 책 내용들을 간단하게 주제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예,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철학자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